요거 아까 질문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상속을 이용할 수도 있고 포함 관계, 즉 전략 패턴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챕터에서 강조하는 프로블럼이 조합 문제죠. 조합 문제.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바크 하나만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바크 말고 뭔가 또 있다. 두세 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상속해서는 그 조합을 나타내기가 더 어렵겠죠. 이쪽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하나가 뭔가 이럴 때 있고 저럴 때도 있으면 상속해서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요런 메소드가 하나가 아니야. 그럼 조합 문제로 넘어가는 거고요. 조합 문제로 넘어갈 때는 상속으로 해결하기는 그거는 절대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패턴의 예로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질문에서 뵀지만 게임에서 유니트의 동작, 요거를 이제 그 실습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유니트의 동작을. 그래서 해볼 건데 유니트마다 다르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얘를 상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저렇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 유니트만 만들고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 애는 요 전략 끼우고 이렇게 움직이고 싶으면 저 전략 끼워서 시행시킬 수가 있잖아요. 또 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벨이 증가하면은 좀 더 복잡하게 움직여야 돼. 그러면은 레벨별 전략을 만들어 놓고 레벨이 바뀔 때 뭐만 주입시켜 주면 돼요. 전략만 새로 주입시켜 주면은 되는 거지. 거기다 조건문 만들어 놓고 레벨 1일 때 이렇게, 레벨 2일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아니고 전략을 끼워서 이제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응용을 만들 때 은근히 이 전략 패턴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나머지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시 또 요약을 해보면은 이 전략 패턴은 행위 패턴에 해당되고요. 한 클래스에 적용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인볼브 되는 클래스들이 여기저기 있고 목적은 가능한 행위들을 정의한 클래스의 집합을 정의하여 필요할 때 행위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요거를 조금 다른 걸 하나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다양한 조합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전략 패턴을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적용하냐? 한 행위를 다양하게 수행하는 경우, 실행 시간까지 객체 행위 방법들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얘네들이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맞는 전략들을 주입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 부분을 다른 형태대로 구현을 하거나 제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전략 패턴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 됐을 때 전략만 새로 만들어서 바꿔 끼면은 바꿀 수 있으니까 그 OCP를 목적으로도 우리가 전략 패턴을 미리 적용해 가지고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행위를 추가하면서 코드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싶을 때, 즉 클래스가 너무 덩치가 컸을 때 이 클래스를 모듈화하는 방법으로서 그 클래스가 제공한 행위 중에 좀 복잡한 행위를 전략화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실행 시간에 안 바꾸더라도 빼낼 수도 있습니다. 관련한 패턴으로는 싱글턴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싱글턴 패턴은 그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은 대부분 상태를 안 가지고 있고 함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한다고 무겁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오리를 만약 20개 만든다. 그럼 객체가 꽥꽥 전략, 뭐 나는 전략 해가지고 2개씩 하니까 40개가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객체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싱글턴으로 만들면은 나는 전략은 하나만 객체를 만드는 거고 다 개를 유지하는 거죠. 똑같은 주소를 유지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들이 나는 전략을 유지한다. 그러면 여러 객체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만 유지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 적용하는 게 싱글턴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전략 패턴은 여러 개를 우리가 중복해서 만들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싱글턴 패턴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은 간단한 것들은 자바 같은 경우에는 열거형으로 만들면 또 효과적일 수 있어요. 클래스 수를 파일 수를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여기서 세팅해 주는 게 열거형의 어떤 애를 세팅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은 열거형을 갖고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전략이 조금 단순한데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전략 그 인터페이스 만들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클래스들을 하나씩 만드는 게 아니라 열거형 하나 만들어 가지고 쉽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럼 한눈에 어떤 전략들이 있고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바는 열거형을 쓸 수가 있고, 궁극에는 얘네들은 한 함수만 유지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함수만 하나 딸랑 유지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 자체를 만들지 않고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함수를 넣어줄 수가 있죠. 아주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람다 표현식 써가지고 주입해가지고 또 행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얘가 솔직히 복잡해지면은 이제 어딘가에는 좀 함수를 정의해야 되겠죠. 람다 표현식 갖고는 조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요 애들은 뭐가 없어요. 상태를 안 주고 있어요. 이 예제에서는. 근데 상태를 안 주는 전략 패턴은 전략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이 객체의 행위를 대신해 주는 애인데, 이 대신해 주면서 상태를 하나도 몰라도 된다? 그러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자바가 람다지만 이 자바만 람다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C++나 파이썬도 다 되죠.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네, C++는 어려워. 근데 C++는 다양성 객체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다양성 객체. 그럼 다양성 객체를 유지하려면 뭘로 유지해야 돼? 포인터로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포인터로 유지해야 됩니다. 참조로 유지하면 어떻게 돼? 실행 시간에 바꿀 수가 없죠. 한번 참조한 거 못 바꾸니까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이 전략 패턴들을 C++에 구현하면 대부분 포인터를 이용하게 돼요. 특히 이제 해세의 관계를 이용하는 전략 패턴들이 많은데, 해세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쟤를 어떤 식으로 주냐? 어떤 식으로? 얘를 구현할 때 저렇게 주소로 되어 있으니까 flying strategy 뭐 해가지고 A가 있다 그러면 또 set flying strategy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는 전략을 동적으로 생성하지 않고 그냥 저렇게 생성해가지고 주소를 넘겨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얘의 수명이
얘보다는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리보다는 얘가 더 길어야 되죠. 근데 그걸 보장하려면 이렇게 하기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C++에서도 이런 식으로 new flying strategy처럼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만들어주면 그러면 또 여기서 소멸자에서 뭘 해줘야 돼? 딜리트를 해줘야 되죠. 딜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번잡해지죠. 그리고 저렇게 그 소멸자를 만들면 또 뭘 만들어줘야 돼? 나머지 빅5를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뒤에 나오나? 그치. 이 빅5를 만든다고 칩시다. 빅5를.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다형성 객체를 유지했을 때 빅5를 만드는 방법을 아세요? C++ 잘 하시는 분. 제가 작년에는 C++ 수업에 설명했고 그 전에는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저도 잘 몰랐으니까. 그리고 지난번 C++ 수업에서 이 다형성 객체를 우리가 유지할 때 빅5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요번에 요걸 보면서 또 뭔가 하다 보니까 그때 설명 중에 빠진 게 있더라고. 그 학생들한테 설명한 것 중에. 그래서 원래 다형성 객체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은 얘는 어떤 애를 유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복제를 할 때 걔를 맞는 애를 찾아서 복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얘가 나는 애를 날고 있으면 얘도 나는 애로 돼야 되겠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가상 복사 생성자라는 애를 만들어줘야 돼요. 가상 복사 생성자. 그래서 다형성 객체를 동적 생성된 다형성 객체를 C++에서 멤버 변수로 유지를 하면은 얘를 빅5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객체들이 가상 복사 생성자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클론을 여기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내 자신을 복제해 주는 거를 재정의해 준 다음에 걔를 이용해서 이제 처리를 해 줘야 돼요. 처리를. 그래서 다형성 객체를 유지할 경우에 이제 이런 게 필요한데 제가 뭘 또 좀 보여드리고 싶냐면 원래 이제 빅5를 만들 때 C++에서 빅5를 만들 때 조금 편하게 코드 중복 없이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 뭐냐면은 copy and swap 이디움이에요. copy and swap 이디움. 그래서 걔를 써서 이제 만들면 편합니다. 그래서 수업이라는 요런 애를 만들어 놓고 얘를 이용해서 이제 요런 식으로 필요할 때 수업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이동 생성자도 만들고 복사 생성자도 만들고 복사 대입도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수업 함수를 이용해서 이게 카피앤 수업 이디움인데 요번에 제가 요거를 해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지금 클래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올이라는 클래스 추상 클래스가 있고 그 밑에 말로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속 관계에서 다양성 지원하는 객체를 유지하고 있을 때 빅5를 만들 때 카피 앤 수업 이디움을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원래는 카피 앤 수업 이디움을 쓰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게 카피 앤 수업 이디움 방법이에요. 복사 대입 연산자를 만들 때 this랑 other랑 비교해 가지고 주소가 같으면 이제 건너뛰고 A 이퀄 A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최적화를 한 거고, 그 다음에 A 이퀄 A가 아니라 A 이퀄 B 형태가 되면은 B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 가지고 A를 바꿔줘야 되겠죠, 내부 내용을. 근데 카피 앤 수업 이디움에서는 이런 식으로 other를 템프로 복제를 한 다음에 템프와 수업하는 형태로 카피 앤 수업 이디움을 프로그램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빨간색이 돼 있어요. 이게 왜 빨간색이 왜 돼 있나? 여기에 딱 갖다 대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 더 클래스가 무슨 클래스예요? 여기 밑에 보면은 virtual void display const equal 0 순수 가상함수를 갖고 있는 애예요. C++에서 순수 가상함수를 갖고 있는 애는 어떤 클래스가 돼요? 추상 클래스가 되죠. 추상 클래스가 되면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성은 못해요. 그래서 에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상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다양성 지원하는 객체를 포인터로 유지해서 빅5를 여기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이거 카피 앤 수업 이디움을 이용해 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면은 이제 이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는 카피 앤 수업 이디움을 썼어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요 복사 대입은 스트레저지를 제거하고 가상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요 두 개를 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구현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구현해 놓으면 밑에서는 똑같이 예전처럼 카피 수업 이디움을 써서 얘네들을 다 깔끔하게 만들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상위 부모의 복사 생성자, 또 상위의 이동 생성자를 불러서 자식들을 깔끔하게 이제 그러니까 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로덕이나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복사 생성자를 만드는 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얘는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에서는 카피 앤 수업 이디움을 못 쓴다. 왜냐하면은 그 추상 클래스의 객체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C++ 쓰시는 분들은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고, 만약에 얘가 싫다 이렇게 되는 게,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이 빅5 이런 거 만들기 싫어. 무시해요? 무시하나? 어떻게 하면 돼? 어? 잡았어? 어, 좋다. 맞아. 잡았으면 되고. 아니면, 이제, 동적 생성을 하는데, 내가 딜리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딜리트 안 하게끔 만들려면은, 요 부분을 어떻게 쓰면 될까? 스마트 포인터로 바꿔주는 방법도 있어요. 스마트 포인터로 바꾸면은, 빅5에 대해서 내가 직접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그때 또 되게 복잡해지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나는 진짜 전문 C++ 개발자로 뭔가 나갈 거야. 그러면은 C++에서 이제 객체 지향하는 것도 알아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복잡해질수록
스마트 포인터를 뭔가 잘 쓸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C++에서. 그 스마트 포인터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경지에 오르면 정말 대단한 C++ 개발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치 C++를 아까 얘기한 해결책처럼 자바처럼 쓸 수 있게 되는 형태로 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스마트 포인터라는 개념도 제가 스마트 포인터 버전은 안 만들어놨네요. 혹시 주말에 심심하면 한번 요거를 스마트 포인터로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 빅5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기회 되면 코드를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다음 챕터, 다다음 챕터 같은 경우에는 요걸 만들지 않고 스마트 포인터를 이용하는 예제가 좀 다른 예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스마트 포인터 C++를 쓰시는 분들에게 이제 스마트 포인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근데 그런 뭐 빅5 같은 이 언어적인 특성 부분 말고는 이제 전략 패턴 자체에 대한 것들은 뭐 코드가 이렇게 복잡하진 않는데 얘는 C++는 어쨌든 포인터를 써서 구현할 수밖에 없어요. 포인터를 써서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써서 처리해야 되겠고 전략을 바꿀 때도 기존에 반납하고 이제 새해를 할당해 줘야 되고 물론 또 스마트 포인터를 쓰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되겠지만 이제 스마트 포인터가 아닌 일반적인 하면 우리가 때 되면 딜리트하고 또 뉴하고 이렇게 써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 좀 소개를 하고요. 가상복사 생성자. 이게 클론이라는 이름을 쓰니까 그 자바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비슷한 거예요. 자바처럼 이제 내 자신을 복제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파이썬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코드는 없고 파이썬은 그냥 비슷하게 흉내내서 만들면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이 파이썬에서 뭐가 되냐면 실제 파이썬은 모든 게 객체이기 때문에 이 전략 패턴을 형태로 구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실행 시간에 함수를 바꿔칠 수 있어요. 함수 자체를. 그러니까 얘가 이런 함수가 있으면 얘의 fly라고 하는 건 멤버 변수가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이 오리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예요. 그거를 이퀄로 요 함수로 하면은 함수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언어 자체에 함수를 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객체지향에서의 전략 패턴처럼 전략 인터페이스 만들고 그걸 구체화한 클래스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파이썬 자체에서는 클래스도 객체고 함수도 객체고 그러니까 함수 자체를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야 원래 그냥. 파이썬에서는 얼마든지 객체의 함수 몸체를 개별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전략 패턴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전체 클래스에 있는 여러 객체들이 있는데 특정 객체만 뭔가 다른 행동을 하게끔 바꾸는 거예요. 전략을 주입해줘서. 근데 그거를 파이썬은 원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 파이썬도 제가 파이썬 잘 모르지만 개별 객체를 바꿀 수가 있고요. 아예 뭔가 함수를 바꿔서
모든 오리들이 그 행동을 하게끔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마 조 오리만 그 풍선으로 날 건데 전체 오리를 풍선으로 날게끔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도 파이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파이썬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객체 지향 또는 프로그래밍 원리하고는 되게 다르게 놀기 때문에 이 설계 패턴들을 적용하다 보면 좀 안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그 코드들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파이썬 관련해서 제가 모르는 뭔가 그런 어떤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좀 다음 수업에서는 또 그런 내용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썬은 제가 잘 아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